한낮 LA 한인타운 상가 주차장에서 권총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만 10만 달러에 달하는데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지가 관심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5살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인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국의 친가족과 상봉했습니다. 40년 만의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낮 LA 한인타운 상가에서 권총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한인으로 피해액만 10만 달러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구가 교차점에 자리한 유명 쇼핑센터에서 벌어졌습니다.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가 주차장에 있던 한인 남성의 차를 습격한 겁니다. 이제 출발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가는데 이쪽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문이 확 열리면서 새카만 애가 총을 갖다 대면서 돈 묵 하더니 여기 있는 가방을 들고 바로 뛰어나간 거예요. 용의자는 피해 남성에게 강탈한 가방을 들고 웨스턴 애비뉴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나는 튀어나오니까 무슨 이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해가고 구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용의자가 강탈한 장 씨의 가방에는 현금과 고가의 시계 등 10만 달러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 검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CCTV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장 씨는 이런 문제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황당한 게 여기 몰에 아웃사이드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CCTV가. 저 위에 있는 CCTV도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컨트롤하는지도 몰라요. 이 회사에다가 전화를 8번이나 걸었어요.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여기는 관리를 하지만 여기서 CCTV는 자기들이 단 게 없대요. 피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LAPD 올림픽 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용의자에 대한 신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등 범행이 담긴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노상 강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차된 차 안이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you're also sitting in a car, b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 suspect can easily approach you, and if the window's unlocked, open the door, demand property, or even take your car. Always have the doors locked and the windows up. 또한 무장 강도를 만났을 경우 대응하지 말고 용의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hen somebody approaches you with a gun and demands your property, it's only property, so give it to them. You can always replace it, but you can't replace your life. LA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후드티를 착용한 20, 30대 흑인 남성입니다. 용의자는 보안이 취약한 피해 지역의 허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범죄는 전체 관할 지역 내에서 세 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근 어바인에서 빈집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남미 원정절도단의 수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원정절도단은 관광객을 가장에 입국한 후 주로 보안 카메라를 파손한 뒤 주택의 2층 창문 또는 문으로 침입하는데 수법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미리 목표한 주택을 며칠 전부터 관찰한 후 집이 빈 사이를 노려 사다리를 이용해 2층으로 침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창문과 유리문에는 시큐리티 필름을 부착할 것과 카메라를 포함한 보안 시스템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이웃들이 서로 살펴주고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면 문을 열지 말고 대화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전국 각지에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상한 사람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지역 한인 운영 식당을 상대로 종업원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5일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블루피쉬 아시안 퀴진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업주 3명을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한인업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 종업원들에게 미시간주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 67센트를 지급했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정상 최저임금의 1.5%를 지급해야 하는 공정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시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 33센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블루피쉬 식당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은 한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액은 국가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워싱턴주에서 렌트비를 내지 않은 한인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이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워싱턴주 벨뷰 지역의 한 고급 주택지인 우드리지 타운의 한 주택 앞에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세입자인 한인 김모 씨가 렌트비를 상습적으로 미납하자 해당 집주인을 포함한 인도계 주민들과 공화당계 인사들이 주도해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시위대는 한인 김모 씨가 렌트를 내지 않고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며 빨리 집을 비우고 떠나라는 등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킹카운티의 한인 공화당 부의장인 코리 한 씨는 한국어로 나가라 사기꾼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나가라 사기꾼! 나가라 사기꾼! 이어 시애틀 총영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법 점거 상황을 알길 바란다며 이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흉한 모습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집주인인 인도계 주민 자스카란 싱에 따르면 그는 이 집을 2년 전 렌트용 주택으로 구입한 뒤 2022년 7월부터 김 씨에게 한 달에 $4,400로 9개월 렌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싱은 김 씨 가족이 이사했을 때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작년 5월 이후 집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으니 거의 11개월치인 약 $8만 밀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싱은 김 씨가 현행 임대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며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민간 단체인 주거정의 프로젝트가 개입해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단체는 밀린 집세와 3개월치를 지불하고 김 씨 가족에게 이사할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김 씨 가족은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고 렌트비 징수 문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을 잃었고 의료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집주인 싱은 김 씨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서 새 자동차를 2대 갖고 있다라고 반박하며 법원 서류에 지적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김 씨와 공식적인 렌트 계약을 다시 하려 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집주인 싱이 이웃과 친구, 기타 관련 집주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김 씨가 이번 집 말고도 이전에도 똑같이 고급 주택에 살다가 렌트를 내지 않은 상습적인 불법 점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주택에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자와 유색인종 운전자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구치소에 감금한 워싱턴주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140만 달러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연방지법에 워싱턴주 경찰국과 27살 카메론 오스머 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운전자는 영어가 서툰 이민자였으며 구금 후 혈액검사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스머 대원에게 각각 적발됐지만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오스머는 2020년 주 순찰대원으로 임용돼 7개월 동안 69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해 혈액검사에 회부했습니다. 이들 중 10명이 유색인종 이민자였으며 혈액에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킹카운티 법원 판사는 이민자를 안전벨트 미착용 혐의로 단속하고는 음주운전 혐의로 트집을 잡아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헌법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후 오히려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증가해 10여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낙태권 옹호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 6,690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25% 이상 낙태 건수가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와 인접한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이 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낙태를 금지한 주와 인접한 주에서 시술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낙태를 허용하는 주에서 51만 1000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 전인 2020년과 비교해 10%가량 늘어난 수치로 미국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6명꼴로 낙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먹는 낙태약이 널리 보급된 것도 낙태 건수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구트마워 연구소는 별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낙태의 63%에 해당하는 64만 2,700건이 미페프리스톤 등의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해 이루어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는 2001년만 해도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지만 2020년에는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미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체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된 경구용 낙태약에 의한 낙태 등은 포함되지 않아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제 낙태 건수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구트마워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종익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수도권의 한 슈퍼마켓. 할인 행사 상품들이 놓여 있지만 선뜻 상품을 집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買いたいけど我慢しようっていうのは結構ありますね.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목표치로 잡은 2% 이상의 물가 상승과 함께 임금 인상률도 33년 만에 5%를 넘었습니다.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본은행이 고수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8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マイナス金利政策といった大規模な金融緩和政策緩和はその役割を果たしたと考えています。 금융 완화를 위해 추진해온 장단기 금리 조작 등 다른 정책도 폐지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기조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려온 장기 침체가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日銀の政策委員の中には賃上げの広がりが不透明で消費に弱さも見られるとして慎重な声があるものの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 우리 증시와 자동차, 조선업종 등 수출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북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최근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을 확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시작은 5월 7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3연임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만큼 답방의 의미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만 2차례 회담했습니다. Очень много совпадающих точек интересов и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в сфер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Уверен, мы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се это будем только усиливать, наращив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и добиваться общих успехов. 방중 계획이 거론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여부와 시기도 관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북 정상회담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를 수락했고 지난 1월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실무 작업도 마쳤습니다. 선거 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권 5기를 맞아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결속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Сейчас готовится несколько визитов президента, несколько контактов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По мере приближения мы будем вас, как мы это обычно делаем, информировать. 한편 러시아 해외 정보국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2,000명 규모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러시아군의 표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허위 정보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년 추모식이 지난 16일 북가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윤능효 독립유공자 후손인 윤자성 안중근 의사 숙모의 미 서부지 회장은 추모 행사와 함께 북가주 지역 동포들이 당시의 역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전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31년의 짧지만 짧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의 삶을 되돌아보고 실천과 정의를 보여준 안중근 의사의 애국 가치를 북가주 지역 한인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한인들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한인 2, 3세들에게 알리고 한국이 성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뿌리 교육과 미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5살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인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년 만에 한국에 있는 친가족과 상봉했습니다. 보도에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합동으로 진행한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미국 입양 한인 벤자민 박동수 씨가 어머니 이모 씨 등 친가족과 화상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 씨는 1980년 박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 집에 잠시 맡겼고 남매들은 1984년 어머니를 찾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박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으며 박 씨는 2001년과 2012년 모국을 방문했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박 씨의 친형은 2021년 10월 실종된 2남매를 찾고 싶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유전자를 등록했고 이듬해 박 씨와 어머니가 친자관계의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출입국 외국인청, 주 시카고 한국 총경사관 등과 협조해 최종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친형은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 47세 진미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34개 재외 공간을 통해 무연고 해외 입양 한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유전자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올해 1, 2월 전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수년 동안 순수 전기차 투자에 집중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전기차 판매량은 13% 증가에 그친 반면 엔진과 전기차 모터를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50% 증가해 올해 들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와 비교해 충전 등 유지와 수리 비용이 낮다는 점도 경쟁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와 토요타, BMW 등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수 내놓으면서 2024년 기준 70여 가지의 다양한 차종을 판매한다는 점도 수요 증가를 이끈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